네, 잘 쉬셨죠?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감수성 검사에서 MRSA라는 감수성 검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RSA라고 하는 것은 이 약자예요. 메치실린, 그 다음에 레지스탄스,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 그래서 M, R, S, A 요 네 약자를 따서 MRSA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이 MRSA법도 중요한 그런 그 항생제 감수성 검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RSA 그러는데 바로 이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에 대한 메치실린 내성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MRSA는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다. 우선 이제 이 MRSA 디스크 법은 첫 번째로 그 메치실린 디스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옥사실린이라는 디스크를 사용한다. 시약이 메치실린이 아니고 옥사실린이다. 두 번째로는 맥프렌드 넘버가 0.5 정도 되는 탁도로 조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7도씨 배양이 아니고 35도씨의 배양을 한다 그랬어요. 이 헤테로제너스 MRSA라고 하는 건 35도씨에서 발생을 한다, 발병을 한다, 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8시간이 아닌 바로 24시간을 배양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반사광선이 아닌 투과광선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지는 MH 메디아에다가 NaCl 5%, 그 다음에 옥사실린 6mg/ml에 해당되는 합성된 배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디스크 주변에 엷은 증식이나 소수의 짐락이 있어도 내성이 있다 라는 것으로 판독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소수의 짐락이 있어도 이거 내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옥사실린 포도알균은 메치실린 내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타라탐 항균제, 즉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 보일지라도 내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이 MRSA 균주의 그 경우에는 MeCA 유전자가 확인이 돼서 PCR로 검사를 해보면 MEC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MRSA 균주에는 이것도 기억을 하면은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MRSA 디스크법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판독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ESBL이라고 하는 그런 판독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SBL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약자예요.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라고 하는 시험법인데, 요 앞자리를 따서 다시 E 스펙트럼의 S, 베타 락탐의 B, 락탐의 락타마제의 그 L, 이렇게 해서 ESBL이다. 이 ESBL의 시험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ESBL의 정의를 보면은 베타 락타마제로 세파로스포린과 모노백탐을 가수분해하고 또 크레브라닉 애시드에 의해서 효소 활성이 저해되고 억제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ESBL 생성균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이콜라이, 이서라이키오 콜라이 대장균이에요. 그 다음에 크렙시엘라 뉴모니아 폐렴구균 균주가 있을 때에는 모든 페니실린계, 또 세파로스포린계, 또 아지트로남계의 내성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ESBL 시험에 그 DDS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더블 디스크 시너지 테스트다. 그래서 DDS다. 더블 디스크, 두 디스크의 그 상승작용이죠. 우선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시험 세균을 맥프렌드 남바 0.5 탁투에 맞춰 가지고 이 뮬러 힌톤 MH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고요. 두 번째 중앙에 아목실린이나 크레브라닉 애시디 요거를 이제 20mg, 10mg 이렇게 놓고 가장자리에는 15ml 되도록 그 세파로옥신, 또 세파로디진, 세파지딘, 그 다음에 아제트로남 이런 디스크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디스크 사이에 억제대가 커지면 DDS 양성, 이 DDS 더블 디스크 시너지 테스트 DDS 양성이라고 하고 ESBL 생성 양성균이라고 판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사이에 억제대가 커지면 더블 디스크 시너지 DDS의 양성이고 ESBL 생성 양성균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포타심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지만 CTX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브라닉 애시디 같은 거는 요 크라브라닉 애시디 이런 거는 이제 CA라고 표현을 해요. CA 크라브라닉 애시디는 요거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CTX 세포타심, 그 다음에 CA 크라브라닉 애시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그 베타락타마제 시험을 하는 그 디스크를 보는 건데 ESBL 그 페노타틱 타이픽 디텍션 오브 ESBL에 대한 디텍션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CTX 이 세포타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그 내성이 이 디스크의 요 가장자리 이렇게 지금 억제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억제되어 있는 그 모양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TX하고 CA는 같이 여기다 이제 항생제에다 넣어놨더니 이만큼 범위가 커요. 요거는 작고, 다시 말하자면은 이 CTX하고 CA하고 합쳐진 약제에는 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CTX만 썼을 때는 균이 디스크까지 거의 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부분에 약제를 써야지 세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CTX에 지금 내성이 있는 거예요. CTX에. 그래서 DDS 양성이고 ESBL 생성 양성균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의 이 세균을 키웠더니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CTX하고 CA의 복합된 항생물질을 써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항생제 검사를 하는 디스크 페타락타 마제 시험 ESBL 시험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페이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스틱 스트립이 교차하는 지점이 MIC다. 그랬을 때 느리게 증식하고 특별한 배양 조건을 필요로 하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할 때 이 테스트를 한다. 또 신속 증식, 마이코박테리움, 또 무산소성 세균, 또 수막 알균, 폐렴 알균에 대한 MIC 테스트에 적용을 한다. 또 스트랩토코커스 메치실린이나 옥사실린 감수성을 위해서는 MH 뮬러힌턴 배지에 NaCl을 2%를 첨가해서 시험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스트 잔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안 자랐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를 재보면 한 2.5, 19, 12.5. 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부분까지 자란다고 봤을 때 지금 요 부분까지 자랐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보면은 교수님이 지금 큰 그림으로 보니까 12.5 12.5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확대해서 좀 보니까 12.5 정도 지금 억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 그림은 이제 각 항생제가 보면은 차이가 있죠. 억제된 여기는 여기까지 다 자라고 여기는 요게 제일 이제 요 부분이 제일 억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가 제일 잘 듣는 거예요. 여기가 좀 4시 방향에 있는 약제가 제일 안 듣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감수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차되는 지점의 MIC를 통해서 이 테스트로 알 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더 보면은 더 잘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디스크 하나에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여기까지 이제 자란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여기 이만큼 지금 요거를 이제 자란 것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를 이게 제일 이제 약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옆에도 많이 못 자라고 그런 거고 그렇죠. 그림 보면은 자라고 안 자란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또 볼게요. 다음 장은 디존 테스크라고 하는 건데 디스크 근접 시험이다. 또 디스크 유도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크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가까이 20ml에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놓고 배양을 하면 D자 모양의 억제대가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크린다마이신 유도성 내성균주를 검사하는데 바로 이 디존 테스트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스타필로코쿠스 어리우스나 CNS라고 하는 코아굴라제 네가티브 스트랩토코쿠스
그러니까 코아굴라제라고 하는 항생 화학제의 그 음성 반응을 나타내는 스타필로코쿠스, 그러니까 포도상 알균이죠. 또 스타필로코쿠스 뉴모니아 폐렴구균, 요런 베타 용혈성 스트랩토코쿠스, 스트랩토 연쇄상 알균, 베타 용혈성 연쇄상 알균, 요런 균도 있고요. 또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폐렴구균도 있어요. 요런 균들을 이 디존 테스크로 한다. 또 M형이라고 있는데, 이 M형 내성, 즉 유도형이나 구성형 내성균을 가지고 있는 이 마크롤라이드, 또 에리스로마이신, 이 50S 리보솜 단백질 합성 저지하는 그런 항균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M형이라고 하는 내성이 있는데, 요것이 MSRA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다. 또 MLSB라고 하는 거는 마크로라이드, 린코사마이드, 그리고 스트랩토그라민 B 내성을 가지고 있다. 또 요거는 ERM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요 MLSB라고 하는 거는 ERM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M형이라고 하는 것은 MSRA라고 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테스트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거티브 테스트는 바로 이렇게 다 자랐어요. 그러나 포지티브 테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D자형으로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억제됐다는 거죠. 요 디스크 상에 이만큼 억제되고, 그래서 이만큼만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요 E 디스크하고 C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배지는 네거티브고, 여기는 포지티브 D 데스크상 이렇게 나왔다.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자란 것을 실제로 찍은 것을 보면은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서는 E15라고 하는 거에는 아주 살짝 표가 거의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이 CC라고 하고 되어 있는 요 약재를 쓴 주의를 보면 이렇게 D형 디스크 모양으로 D존 테스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D존 테스트 바로 양성이다. 이건 이제 크린다마이신 유도성 내성을 갖고 있고,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의 양성을 보인다. D존 테스트 양성을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D존 테스크는 디스크 근접 시험이라고 하고 디스크 유도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수업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목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법의 종류,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배웠죠? 이 항생제 검사법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다는데, 이 항생제 검사법의 종류를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타 락타마제 시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는데, 베타 락타마제 시험. 두 번째로는 MRSA, 이거는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ESPL, 요거는 Extended Spectrum Beta 락타마제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 테스트. 이 테스트는 플라스틱에 대한 스트립이 교차되는 그런 MIC 시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존 테스트. 잘 안 써져서 그런데 디스크 근접 시험, 또 디스크 유도 시험이다. 이렇게 해서 D형 존이 생기는 D존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대한 수업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 최소 억제라고 하는 MIC, 또 MBC 이런 정의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시고, 또 베타락타마제 생성균주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 용어하고 균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학습 시간에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